상원이 오늘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장기 예산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민 법안과 국경 장벽 건설 등은 분리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정부 공무원이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체들의 유급 병가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차기 회장 선출을 놓고 회원 간 대립을 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오늘 회장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 임대 아파트가 30년 동안 렌트 규제 아파트라는 사실을 숨기고 1억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상원이 오늘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장기 예산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 등 2년 동안 3천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민 법안과 국경 장벽 건설 등의 예산안은 분리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오늘 장기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지난해 9월 말이 처리 시한이었지만 이민 정책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5개월여 동안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예산안은 앞으로 2년 동안 공화당이 요구한 국방 예산과 민주당이 주장한 일부 비국방 예산의 상한을 함께 올린 것이 핵심입니다. 2018 회계년도 예산 증액분은 국방 800억 달러, 비국방 630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 처리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반영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어왔지만 일단 예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오는 11월 연방 상하원 선거를 앞둔 여야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셧다운을 제언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난코스였던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원 처리 가능성이 커졌고 이 경우 정부 지출 시한인 내일까지 하원을 통과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원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을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정부 공무원이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부 부처 소속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A씨가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 당시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곧바로 귀국시키고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뒤 파견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청와대가 쉬쉬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마다 청와대 직원을 포함해 순방에 동행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성희롱 예방 등과 관련한 지침이나 교육이 하달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독감의 확산을 막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체들의 유급 병가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메리 베셋 뉴욕시 보건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 시즌 들어 뉴욕시에서 어린이 2명이 독감으로 사망하는 등 독감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뉴욕주에서 약 3만 7천 건의 독감 사례가 확인되고 9,3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며 독감으로 인한 뉴욕 시민들의 응급실 방문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렐라이 셀라스 시 소비자보호국장은 독감 기운이 있을 경우 시 유급병가를 적극 이용해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5인 이상 직원을 가진 영리 또는 비영리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셋 국장은 또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독감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독감 시즌이 5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거주지 주변 병원, 클리닉, 약국 등에서 독감 주사를 꼭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독감 예방을 위해 외출 후 꼭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장시간 외출 때에는 60% 이상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기 회장 선출을 놓고 회원 간 대립을 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오늘 회장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선거 무효와 회장 사퇴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불법 선거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오늘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권영진 회장은 그동안 논란으로 상록회 명예와 신뢰도가 크게 실추됐다며 앞으로 올바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동포사회의 신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크다 보면 성장통을 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자랐다는 그것도 되겠지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도 되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상록회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회장에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은 취임식 행사장 입구에서 선거 무효와 권 회장 사퇴를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상록회 정상화 추진위는 오늘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무자격 회원을 동원해 치러진 선거를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권영진 회장과 임원들의 사임을 요구하며 권 회장이 사용한 건축 기금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인의 밤 행사 결산과 민승기 전 회장 소송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인회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구제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저녁 정기 이사회를 열어 한인회의 활동을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미주 한인의 날 및 뉴욕 한인회 갈라 행사를 통해 14만 5천 불의 흑자를 거뒀다며 이번 수익금의 절반은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조성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뉴욕 한인회 사무국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민승기 전 회장 소송건에 대해서 현재 민승기 전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현재 필요한 소송 비용을 뉴욕 한인회 이사진을 통해 모금하고 있지만 한인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만불을 매칭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 만불이 매칭이 안 되고 이것도 이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동포적으로 이 모금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민선 뉴욕 회장은 3월 24일 열리는 제2차 미주 현직 한인 회장단 회의에 가져갈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구제를 위한 서명 운동에서 2만 명의 서명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며 한인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 혼잡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교통 혼잡세에 대한 조건부 찬성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조건부로 교통 혼잡세가 5개 보로의 대중교통 개선에만 사용돼야 하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나 메트로노스 개선에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아울러 우버, 콜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운임에도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할증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옐로우캡과 그린캡에는 승객의 목적지가 뉴욕 시내이거나 나소, 서폭, 웨체스터, 라클랜드, 더치스, 오렌지, 푼남 카운티일 경우 운임에 50센트의 MTA 할증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할증료를 모든 영업용 차량에 부과하고 옐로우캡과 그린캡의 할증료도 동일하게 올려서 뉴욕시 전철의 응급 보수 계획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몇 달 동안 뉴욕시 전철과 버스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뉴욕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주지사의 요구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 재정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은 전철 보수 비용을 시 정부 대신 택시 승객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 임대 아파트가 30년 동안 렌트 규제 아파트라는 사실을 숨기고 1억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한인 세입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트라팔가 아파트를 운영하는 켈레드 매니지먼트사는 세입자들에게 렌트 규제 아파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정부 세제 혜택을 받는 수법으로 1억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가 6일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1984년부터 이 아파트가 렌트 안정법에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료를 매달 수백 달러씩 더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트라팔가 아파트에서는 렌트 안정법 규제를 받는 가구는 전체 113가구 중 14가구에 불과한데 정부 기록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당국의 신권 렌트 규제 아파트 세입자 수는 113가구 전체로 그동안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려오고 있었습니다. 퀸즈 윌레츠 포인트 재개발 지역이 당초 계획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450명 규모의 초등학교와 서민 아파트 1,100가구가 건설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퀸즈 디벨롭먼트 그룹이 합의한 윌레츠 포인트 지역 개발안에 따르면 개발 면적 23에이커 가운데 6에이커 부지에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220가구를 포함한 서민 아파트 1,100가구, 정원 450 규모의 초등학교, 주민들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등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토양 정화 작업이 끝나는 2020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1,100가구 중 500가구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에이커를 제외한 나머지 17에이커에 대한 세부 개발 방안은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과 프랜시스 모이아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에 의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캐츠 보로장은 퀸즈 지역은 서민 아파트와 공립학교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며 나머지 17에이커에 대한 개발도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해 이루어지도록 시 당국과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자동차 보험사들의 인종차별 요소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이 소수의 인종 밀집 거주지 운전자들에게 백인 거주지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7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연방 보험국이 앞으로 2년 동안 각 보험사에서 책정하고 있는 보험료를 전국 우편 번호별로 취합해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인종차별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프로퍼블리카가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프로퍼블리카와 컨슈머 리포트 등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미주리 등 4개 주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10만 건 이상의 보험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소수의 인종이 과반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의 차량 보험료가 백인 지역보다 최대 30%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사 34곳 중 33곳, 미주리와 텍사스 주에서는 최소 절반가량,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8곳의 보험사들이 소수의 다수 지역 가입자들에게 백인 지역 대비 최소 평균 10% 비싼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대형 자동차 보험사인 올스테이트와 가이코, 리버티 뮤추얼은 소수의 밀집 지역 가입자에게 평균 30%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앤서니 포르탄티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오늘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주내 모든 공립과 차터스쿨 그리고 사립학교들이 학생들의 학교 신분증 뒷면에 자살 예방 핫라인을 표시해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9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주 내 7학년부터 대학생의 모든 학생증 뒷면에는 자살 예방 핫라인이 표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포르탄티노 의원은 자살 예방 핫라인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다 숨진 이민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지난해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숨진 이민자 수는 412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전년과 비교해 3.5%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경을 넘어 국경 순찰대에 적발된 이민자 수는 34만 1,084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는데도 사망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경비가 느슨한 지역에서는 범죄 집단으로부터 이민자들이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작년 초 리오그란데 강의 범람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6시 14분 업스테이트 뉴욕 레이크 모히간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크 모히간은 뉴욕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권위 있는 과학경시대회인 지멘스 수학과학기술경시대회가 폐지됐습니다. 지멘스 재단은 19년 동안 열렸던 경시대회를 마감하며 4년제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기술교육, 직업훈련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프로그램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멘스 대회는 미 전역 고교생들의 수학, 과학, 기술 경시대회로 19년 동안 총 $1,000만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2만 지원금을 받아 한인 사회를 상대로 과당 음료 섭취를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KCS는 뉴욕시는 소다 과다 섭취가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과 비만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캠페인을 오랫동안 펼쳐왔으나 한인 사회에서는 과당 음료 과다 섭취의 영향이나 위험성에 대해 크게 인식이 없어 이번 프로젝트를 전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10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전철역 매표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합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용객들은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현금만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은 전체 매표기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철역은 물론 패스트트레인과 JFK,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역도 포함됩니다. 전국 이민자 단체들과 사회단체, 노조 등이 공동 주관한 드림액트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행동의 날 집단행동이 오늘 워싱턴 DC에서 펼쳐졌습니다. 뉴욕주 일원에선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과 드리머들이 참가했습니다. NYPD 본부 대민업무국에서 소수민족, 이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스티브 그리피스 서장이 박효성 뉴욕 총영사를 예방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한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오늘 플러싱 금강산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17일 개최되는 설날 퍼레이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훈민학당 한국학교 원혜경 교장은 어제 뉴저지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회 간 마련 갈라 행사에 $5,000를 후원했습니다. 앤드류 김 파운데이션 김평겸 회장은 오늘 뉴저지 한인회에 장학금과 갈라 후원금으로 $3,000를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오후부터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21도, 섭씨 영하 6도. 금요일은 곳에 따라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